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급증하면서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마스크 수출 제한과 함께 무상 공급 등 특단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전국의 신천지 교인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천지 교회 모든 교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 국회 일시 폐쇄가 결정됐고 전국 법원에도 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데 이어 기업들은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홍콩 등 8개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고 영국과 타이완 등은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밤사이 60명이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모두 89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에서 16명, 경북 33명으로 이번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5명, 부산 3명, 서울 2명, 경남에서 1명이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국내 사망자는 현재까지 9명입니다. 방역당국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지역입니다. 환자도 많지만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여기서 시작된 발생고리가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구를 못 막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 관리도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조기 발견, 특히 경증 상태에서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병의 특성이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쪽으로 전환을 한다.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병상 확보에도 나섭니다. 전국적으로 10,000병상 넘게 확보해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 위주로 음압 격리병상에서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담당합니다. 1인실이나 또는 3, 4인실에 다인실에 한 그룹으로 3명 내지는 4명으로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면은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칫 코로나19와 무관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도 크다는 점입니다.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소를 따로 두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할 방침이지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와 함께 마스크 무상 공급, 신천지 교단 잠정 폐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마스크를 민간 기업이 아닌 농협과 우체국 등 공적 기관에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마스크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 투입 전에 예비비 2조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고 제1차 종합패키지 대책과 추경 문제도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을 넘겨받기로 하고 모든 신도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 협의를 통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지자체는 명단을 받는 대로 관할 지역의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행 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의 한 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는데 격리가 통보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보건소 앞에 당황한 표정의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찾아왔지만 보건소가 문을 닫은 겁니다. 열은 지금 안 나는데 다리가 많이 심하게 나와요. 지금 보건소를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저희들 결사가 안 돼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병원이 문 닫았어요. 대구 서구보건소가 폐쇄된 건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A팀장이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름 아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난 21일에야 보건소에 전화해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알렸습니다.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확보한 교인 명단에서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한 겁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방역 업무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가 확산의 진원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소 직원과 파견 나온 의사와 간호사 등 50명이 즉시 격리돼 방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테 옮겼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잠깐 있었지만 마스크를 안 쓴 상태였고 또 5개월 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A씨처럼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해 교인 명단을 파악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지역병원이 다 수용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정부는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인 국군 대전병원에 처음으로 대구 지역 감염자가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를 받게 된 대전시 방역당국이 이 사실을 10시간 동안이나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인 국군 대전병원입니다. 대구 경북처럼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에서 감염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면 이곳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군인이 처음으로 국군 대전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돼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환자가 옮겨진 시각은 새벽 0시 반. 대전시 방역당국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송된 지 10시간이 지난 뒤에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대전시는 환자 이송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으면서도 이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가 군인이라는 사실 외에 어디에서 감염됐고 상태가 어떤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경로로 이송됐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감염자 이동 경로 소독 같은 기본 방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한교민들이 탄 버스를 따라다니며 방역 작업을 벌였던 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중수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상은 1인실 88개. 앞서 대전시는 국군 대전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라 타 지역 확진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첫 이송 사실을 10시간 동안 몰랐다는 건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약속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회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본회의와 대정부 질문이 줄줄이 취소됐고 방역 작업으로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3355 모이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자리에 미쳐 앉기도 전에 의원총회 해산 안내가 나옵니다. 오늘 의총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도 여야 간의 합의로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줄줄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떠나면서 국회 본회의도 급하게 취소됐습니다. 안건 메뉴에 올라있던 국회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발됐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 대비전도 미뤄졌습니다. 긴박한 상황인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만 진행됐을 뿐 다른 상임위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곳은 국회 본관 정문입니다. 주로 국회의원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인데 여기도 닫혔습니다. 국회 출입문을 최소한으로 열고 열감지기와 체온기 측정으로 출입하는 사람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히 돌아가자 헌정사상 최초로 감염병 때문에 국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또 국회 도서관과 의정관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소독 이후 24시간 폐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까지 국회 일정은 전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된다. 조기에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줄줄이 잡혔던 간담회 등 국회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꼼꼼한 예방을 한다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이 찾는 국회 특성상 방역망이 한번 뚫릴 경우 입법 공백까지 야기될 수 있어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의 재사용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WHO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고 습기가 찬 마스크를 즉시 교체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WHO는 이어 마스크 착용은 빈번한 손 씻기와 병행할 때 효과가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세정제나 비누 등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홍콩이 우리나라에 대해 여행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홍콩 입경이 금지됩니다. 타이완도 모든 한국 여행객을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홍콩 정부가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이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경이 금지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홍콩인은 건강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정밀 진단이나 격리에 처해집니다. 홍콩 여행사들도 다음 달 말까지 모든 한국 여행 상품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마카오 항공사인 에어 마카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인천 마카오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도 한국과 태국, 이탈리아를 오가는 자국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타이완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 경고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고 타이완 국적자는 오는 27일부터 격리 대상이 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고객이 한국행 비행 편 예약의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 4월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에 심각한 타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이나 감기처럼 장기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해외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과 전염력이 장기화 가능성의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은 치사율과 전염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치사율이 높으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뜻인데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염될 확률은 낮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인 인간이 죽는 만큼 바이러스도 오래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유전적으로 80% 같은 사스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에 달했지만 코로나19는 중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1% 미만입니다.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염력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초기에도 감염이 잘 일어나 사스보다 전염력이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전염력이 더 센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계속 이제 선택이 됩니다.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하면은 병원성이 적으면서 확산을 잘 지키는 것으로 계속 선택이 됩니다. 일종의 자연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절성 독감이나 감기처럼 매년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크게 계속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치사율은 낮아지고 전염력은 빨라지면서 계절 독감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장기적인 전망, 그게 맞을 거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방역과 격리 조치로 사스의 사례처럼 종식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성층권에는 오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 있는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존이 사라지면서 오존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남극 상공에 있는 오존홀의 크기가 34년 만에 작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